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으로 건너와 사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전업주부를 하며 아들과 남편을 내조하고 있어요. 제 남편은 박사 학위를 받아 지금 미국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고 감사하게도 능력이 참 좋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편하고 여유로운 날들이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 역시 너무나 힘든 시간을 감내해왔고 시어머니랑도 큰 트러블이 있어 지금은 연을 끊고 지내는 상황이네요. 남편과 저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만나 무난하게 연애하다 결혼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모 기업에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와 10년째 일하고 있던 저였고 남편은 대학교 졸업하고 잠깐 회사에 다니다 학문적 꿈이 있어 퇴사하고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 백수가 된 남편이었지만 그의 비전을 믿기에 저는 열심히 내조해 오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을 위해 든든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출근하는 것이 저의 하루 일과였지요. 남편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사일과 재정적인 부담을 기꺼이 나눠주었고요. 그리고 예쁜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지만 남편의 꿈을 위해 잠시 미뤘어요.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고졸이라 너무 어려웠지만 남편의 연구 주제에 대한 토론도 같이 해주기 위해 관련 책이나 논문 서적도 읽었죠. 남편은 저와 의견을 나누는 게 너무 즐겁고 신선하다 해주었고 그러한 시간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어요. 저의 그런 물심양면 도와주는 모습에 남편은 저의 사랑과 지지를 진심으로 느꼈다더군요. 남편은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결국 논문 심사에 합격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학위 수여식 당일 남편은 여러 가족들 앞에서 이 학위는 온전히 저 와이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그날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죠. 하지만 그런 저희 부부의 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차는 이가 한 명 있었으니 그분은 바로 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누가 보면 네 마누라가 너 키워준 줄 알겠다. 지 엄마한테나 고맙다고 하지 속도 벨도 없이 무슨 마누라한테 영광을 바치겠다고 하노? 시어머니는 농담이라며 웃음 띤 얼굴로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싸늘하셨어요. 저희 친정이 별로 돈이 없고 제가 고졸이라 더 미워하셨어요. 그리고 제 얼굴이 반반해서 더 마음에 안 든다며 나중에 내 아들 배신 때릴 여우상이라고 표현하셨네요. 무엇보다 제가 남편보다 학벌도 확연히 차이가 나고 직업도 별로니 저를 창피하게 여기셨네요. 이해는 갑니다. 어머님은 딸들보다는 하나뿐인 아들을 많이 아끼셨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의 강경한 주장으로 결혼을 밀어붙였고 어머님은 결혼식장에서 혼주석에 앉아 남들이 수근거릴 정도로 대성통곡을 하셨더랬죠. 그렇게 남들도 부러워하는 신랑을 맞아 결혼했지만 대학원에 진학해 진로를 바꾸고 싶다는 남편의 뜻에 따라 저 혼자 외벌이가 되었죠. 제 사정 아는 사람들은 저더러 신혼인데 괜찮냐, 남편이 백수로 주저앉으면 어쩌냐 등의 걱정을 했지만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제가 백수인 남편을 무시할까봐 전전긍긍 하셨습니다. 너 우리 아들 능력 있는 거 알지? 더 잘 되려고 잠깐 쉬어가는 거다.
돈 가지고 스트레스 주지 말고 당분간 네가 희생한다고 생각하거라. 네, 어머님, 저도 알죠. 그이 대학원 들어가는 거 저도 찬성한 건데요. 우리 아들 박사 되고 안 되고는 네가 어떻게 내조하느냐에 달려있어. 나중에 우리 아들 잘 안 되면 다들 네 욕할 거다. 그러자 옆에서 듣던 남편이 화를 내며 그럼 잘 되면 다 우리 와이프 덕분이겠네? 엄마, 제발 그런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와이프가 성격이 좋아서 참는 거지. 나도 엄마 그런 소리 정말 듣기 힘들어요. 라고 하며 중재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그럴수록 어머님은 제가 더 미우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 혼자 일하며 집안의 가게를 꾸려 나가던 어느 날 저희 집 앞으로 모르는 택배가 왔더군요. 이게 무언가 하고 봤는데 한약이었고 주문자가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남편에게 주신 건가 싶어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본인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해 물어봤더니 그건 네 약이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 2포씩 먹으면 된다더라. 1년 정도 먹으면 된다고 하니까 잔말 말고 잘 챙겨 먹거라. 그게 얼마인지 아니?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너무 감동스러워서 어머님, 저 일한다고 챙겨주신 거예요? 감사해요.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무슨 소리냐? 너 혹시라도 애 가질까봐 약 지어온 거야. 그거 먹으면 당분간 임신 못한다더라. 우리 아들 박사 되기 전까지 절대로 임신은 안 된다.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님의 그 말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어요. 어머님, 저희 2년 뒤에는 아이 갖기로 했어요. 남편 박사 과정과는 별개로 자식 계획이 따로 있었는걸요? 혹시 저 혼자 돈 버니 걱정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무슨 박사를 따기도 전에 애를 가지려고 해. 남자는 나이 40 되어서 아이 낳아도 괜찮다. 우리 아들한테는 급하지가 않아. 너만 급하겠지 뭘. 어머님은 혀를 끌끌 차며 여튼 임신은 절대로 안 된다며 못을 받고 전화를 끊으셨죠. 제가 엉엉 울며 전화기를 붙잡고 서 있자 자초지종을 물은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극대노를 하며 싱크대에 그 한약들을 모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화를 막 내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본인의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와의 결혼을 일찍 서두른 것도 어머니로부터의 독립 때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하둥둥 우리 아들 거리시며 관심과 간섭이 도를 지나치셔서 남편은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는 것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남편 친구들의 가정과 성격 등을 모두 조사해 자신의 아들에게 도움이 될 아이인지 아닌지 구분해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다 끊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창시절 친구도 거의 없고 어머님 극성에 소문도 안 좋게 났었다고 하더군요. 대학교 가서도 첫 연애를 CC로 했는데 어머님이 학교까지 찾아와 그 여자친구 얼굴을 보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고작 20살 남짓하는 그 어린 여자애한테 우리 아들한테 잘해줘라. 귀한 아들이다. 헛소리를 늘어놓으신 덕분에 남편의 CC는 그날 바로 깨졌고 그 이후로도 연애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고요. 아들이 결혼을 하면 좀 놓으실까 싶었고 실제로 저랑 결혼하기 전에 어머님으로부터 각서 비슷한 것도 받아놨다고 하더군요. 며느리한테 전화 걸지 마라. 신혼집 함부로 찾아오지 마라. 비밀번호 알려고 하지 마라 등등 어머님을 단속하기 위한 약속이요. 실제로 거의 지켜진 것은 없었죠. 어머님이 저를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셨기도 했고요.
여하튼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결혼이었고 저 역시 이 결혼을 정말 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제가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외로웠기 때문에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서로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지기도 힘들더군요. 어머님의 시집살이쯤은 사랑으로 극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애써 어머님을 이해해보려 노력도 했었고요. 하지만 임신 안 되게 하는 한약을 지어오신 건 정말 선 넘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이를 원하는지 알면서 어머님은 아들의 앞날만을 생각하고 그런 짓을 하신 거죠. 그날 이후로 화가 난 남편이 당분간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뒤늦게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통곡의 사과를 하신 덕분에 사건이 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들 몰래 뒤에서 제가 임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부탁하셨죠. 우리 아들 박사 되고 나면 그때 가져라. 내가 애도 키워주고 양육비도 다 대주마.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셨지만 결국 그 이듬해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어머님께 사실 말씀드리니 대뜸 화부터 내시더군요. 니들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애를 낳아 키우려고 그러니? 그리고 애가 울기라도 하면 어째? 우리 아들 공부하는데 방해되겠다. 생각이 있니 없니? 내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잖니. 시어머니는 그렇게 화를 내셨네요. 그렇게 남편의 박사 학위 내조를 하며 일도 하고 아이도 키웠습니다. 제가 바쁠 때면 남편이 아이 어린이집 등하원도 시켜주고 이유식도 만들어 먹이며 열심히 아빠 노릇했고 저희 부부의 애정끈은 더욱 끈끈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남편도 열심히 노력해 결국 박사 학위를 땄죠. 학위 수여식 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학교라는 곳에서 그렇게 제 남편은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저에게 고맙다며 꽃다발을 전해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감격에 겨워 마음이 벅차올랐고요. 모두가 행복한 그곳에서 저희 시어머니만이 폭풍 같은 불행 소용돌이 속에 계셨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박사를 따고 반년 좀 되지 않아 대기업의 연구소에 좋은 조건으로 취직했습니다. 초봉이 무려 8천만 원이었죠. 저 혼자 외벌이 하느라 사실 마이너스 통장도 끌어다 쓰고 있었는데 남편이 취직하자마자 한 방에 갚았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요. 더 넓은 평수로 이사도 갔고요.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며 명품백도 선물해주고 신용카드도 선물해주며 앞으로 사고 싶은 것 걱정 없이 사라고 하더군요. 행복도 잠시 시어머니로부터 브레이크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에 오지 않겠다던 남편과 어머니와의 약속은 없던 일처럼 어머님은 툭하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보통 아들아들거리는 시어머니들은 손자도 예뻐하시지 않나요? 저희 시어머니는 이상하리만큼 손자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아들, 제 남편에게만 무서우리만큼 집착을 하셨더랬죠. 그 옆에 붙어서 호강하는 저를 너무나도 미워하시면서 말이죠. 남편이 박사된 이후로 저는 회사를 관두었어요. 그래서 전업주부가 되어 있으려니 그 꼴이 보기 싫으셨던 겁니다. 냉장고 뒤져 식재료 낭비한다며 간섭하고 제 장롱을 마음대로 뒤져 명품 가방을 꺼내어 보시더니 이런 건 저에게 어울리지 않으니 신호에게 준다며 가져가시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기념일 선물로 받은 거라며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 남편 잘되니 네 분수를 모르는구나. 고졸 주제에 이런 가방 이런 집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그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왜 그러시냐고 처음으로 한 소리 하며 대들었고 시어머니는 놀란 듯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남편에게도 얘기했죠. 남편은 저더러 잘했다고 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어머님은 제 남편이 박사를 딴 이후부터 더 독서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아들에게 붙은 거머리를 떼어내려 하는 듯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말도 안 되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유가 폭언, 폭행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때렸다는 겁니다. 일단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길래 서에 갔죠. 시어머니가 몇 월 며칠 제 집에서 며느리로부터 맞았다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까지 떼어왔더군요. 그날은 시어머니가 제 장롱에서 명품 가방을 빼앗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말리면서 팔 쪽에 손을 댔는데 큰 힘이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제출하신 사진에는 시뻘겋게 손자욱이 나 있더군요. 당연히 전치 몇 주의 진단은 안 나왔지만 소견서상 타박상으로 나왔고 그걸 증거로 어머님은 저를 신고하셨더라고요. 제가 억울하다 울며 방방 뛰었고 당연한 일이지만 경찰서 측에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로부터 신고당했다는 수치심과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눈물로 호소하며 제 남편에게 네 마누라가 이런 사람이야. 너 없을 때 나한테 얼마나 무섭게 구는 줄 아냐. 제가 배운 게 없어서 그래. 부모도 일찍 죽고 대학도 안 나와서 그렇다고. 제가 너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지금이라도 갈라서라. 네가 안쓰러워서 그런다. 박사까지 딴 잘난 내 아들이 왜 저런 쭉정이랑 붙어있냐고. 라고 하시고 저에게도 나는 네가 창피해 죽겠다. 차라리 내 아들이 결혼 안 한 노총각이었으면 좋겠어. 너 같은 며느리 들였다고 어디다 말도 못한다고. 너나 네 자식이나 내 아들 앞길에 방해 만들 텐데 내가 그 꼴을 어찌 보냐. 라고 하시며 우시더군요. 정말 기가 막혀 숨조차 안 쉬어지더군요. 남편의 얼굴을 보니 그도 입을 꾹 다물고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님의 말을 믿는 건가 싶어서 겁까지 덜컥 나더군요.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놀라웠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이 방법이 통한다고 생각하세요? 25년 전 그날도 아버지가 어머니께 손 하나 안 댄 거 제가 분명히 봤는데 어머니는 스스로 세탁기에 몸을 부딪혀가며 멍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이혼하시고 위자료 받아내셨죠. 제 남편이 차갑게 이야기하자 시어머니의 안색이 파리해졌습니다. 아이, 그걸 네가 어떻게... 어려도 다 기억나요. 그렇게 이혼하시고 아버지한테 돈 받아내셔서 웃으셨잖아요. 저랑 제 누나는 아버지를 잃었는데도요. 남편은 과거가 생각이 났는지 갑자기 미친 듯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흐느끼는 등을 차분히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남편은 한참 울다가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 끊고 살자고요. 이제 나는 어머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앞길을 막는 건 다른 사람도 아닌 어머니예요. 어머니만 아니었으면 제 마음에 지옥도 없을 거라고요. 남편은 굳은 다짐을 한 듯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뒤돌았습니다. 어머님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울부짖으셨고 남편은 그 모습 보기가 힘들었던지 제 손을 잡고 뛰어가더군요. 머지않아 바로 이사도 갔지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며 애걸복걸을 했지만 저 역시 남편의 부탁이 있어 어머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2년 좀 되지 않아 남편의 자진 발령 신청으로 미국에 가게 되었어요.
여기서 10년 정도 일하다가 다시 귀국할 생각입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미국으로 이민을 아예 가니 다신 찾지 말라고 말해둔 상태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대성통곡하시며 잘못했다 비시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어머님은 통제 성향이 강한 나르시스트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더라도 시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뒤로하고 온 미국에서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적응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며 남편 없이 아들과 도서관도 다니고 마트에서 장도 봐요. 남편은 잘 버텨준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고요. 시어머니는 화병에 나신 건지 건강이 부쩍 안 좋아지셨다고 친척분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걱정은 되지 않아요. 저도 정이 다 떨어졌나 봅니다. 다 자업자득 아니겠나요? 이런 제가 매정해 보여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 참 기가 막히죠?